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서민문화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기존 지배층이 아닌 상인이나 일반 백성들도 도시에 모여서 문화를 누리고 경제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가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공연 문화나 대중문화 같은 서민 문화가 발달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공연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때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중국부터 살펴봅시다. 자, 중국은 이 당시에 발전한 것이 경극이라는 장르의 공연입니다. 자, 경극은 영어로 하면 베이징 오페라라고 불러요. 자, 왜 베이징 오페라라고 부르냐면 이 경극이라는 말 자체가 베이징에서 발전한 연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청나라 때 이 베이징에서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경극 비슷한 그 연극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르로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경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은 수도 경자를 써서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의 연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했을 땐 베이징 오페라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에 판소리가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판소리 말고도 또 탈춤이나 산대놀이 같은 이 서민 문화가 또 조선에서 발달을 하게 되죠. 자, 같은 시대 일본에서는 가부키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키는 뭐 우리가 얼굴 하얗게 칠하는 거 뭐 가부키 배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분장을 하고 있는 것을 가부키라고 부르고 회전 무대 같은 독특한 연출로 서민들의 관심을 끕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연극들은 모두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상대로 연극이나 판소리나 뭐 경극이나 가부키 같은 걸 해서 흥행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문화가 이때 생겨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출판 시단도 발달합니다.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불리는 삼국지연이나 수호지, 서유기 같은 작품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모든 곳에서 유행을 하죠. 우리가 삼국지연이, 수호지, 서유기 모두 들어봤을 거고. 자, 중국 청나라 때는 이 작품들보다 훨씬 더 유행했던 게 홍루몽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삼국지연이, 수호지, 서유기 이런 작품들은 원나라를 거쳐서 명나라 때 존재했던 작품인데 이 홍루몽이라는 작품은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게 청나라 때 유행한 작품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 왜냐면 청나라 시절에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니까 명나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명나라, 청나라 모두 유행했던 거고 요것은 청나라 때 유행한 작품입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뭐 일본 영대장 등 남녀의 애정이나 존인의 생활을 소재로 한 문학이 성장하는데 일본 영대장 뭐 저도 안 읽어봤지만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인이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이하라 사이가쿠라는 책인데, 그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남녀의 애정에 관한 책을 썼다고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제목이 호색일 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못 싣겠지. 근데 장르가 이렇다는 거야. 남녀의 애정도, 그 뭐야, 소재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뭐 남녀의 애정을 할 수 있다. 지금도 이런 책들이 팔리고 있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버냐? 그치? 어떻게 한 사람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느냐 이런 일대기들은 지금도 장르로 나오는데 에도 시대에 이미 이런 장르로 책을 쓰고 흥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이 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도 시대에도 출판업이 발전해서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빌려서 읽었다는 것은 교육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이 시기에. 그래서 한중일 모두 이 시기에는 서민들의 교육 기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도 다양한 서적이 보급되고 서민들이 서원과 같은 교육 기관이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조선도 평민들이 서당을 경영해서 뭐 실용적인 교재도 쓰고 어쨌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못 읽어도 누군가가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데라코야라는, 그러니까 조선에 서당이 있다면 일본에는 데라코야라는 곳이 있는 거야. 그래서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이런 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데라코야라는 것이 에도 막부에서 유행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라코야도 존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민예술도 발전한다. 여기서 말한 서민예술은 어떤 거냐? 자,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기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소재로 삼았다가 아니고 서민들에게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한 예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연화라는 것이 유행하고 한국은 민화, 일본에서는 우키요에가 유행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좀 싸야 되고 또 실용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연화나 민화는 다양한 용도를 목적으로 그렸고, 그리고 목적이 어떤 거냐? 집을 장식하거나 혹은 복을 비는 용도의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는 게 중국에서는 연화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 민화인데 차이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 다양한 용도를 목적으로 그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하다. 왜냐하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겠지. 차이점은 뭐냐? 연화는 판화로 제작돼서 대량 생산이고요. 민화는 판화로 그려지지 않고 붓으로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민간 회화의 유행을 보면 이 연화와 민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연화는 신년화라고 그래요. 신년화. 그러니까 새로 해가 바뀌었을 때 복을 비는 용도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일본은 우키요에가 유행했다 그러죠. 우키요에는 판화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어. 서양 예술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화를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연화가 새해가 되면은 이렇게 뭐 문에다 붙이거나 하면서 새해 복을 빌기 위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중국에 있는 거야. 대문에 해가 바뀌면 이렇게 복을 비는 그림을 붙이는 풍습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명청시대, 우리가 다루는 이 시대에 유행했다라는 거지. 뭐 이런 연화도 있고요. 그리고 민화는 익살스럽게 그렸다고 하는데 이게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고양이도 이런 표정 짓는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민화는 이렇게 붓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실용적인 이 목적으로 그려지는데 이제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제 장식하는 용도,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요게 우키요에죠. 그죠?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우키요에가 판화로 찍어내기 때문에 일반 그림보다는 가격이 쌌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도자기를 서양에 수출하면서 우키요에를 포장지로 삼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는 일본 도자기가 팔리면서 우키요에도 같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걸 본 서양의 화가들이 보고 깊은 인상을 남겨서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인 고흐도 이 우키요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지. 뭐 자기 그림에다 이렇게 우키요에를 다 그려놨으니까 영향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죠. 심지어 거의 막 본뜬 그림도 있단 말이야. 왼쪽에 있는 게 우키요에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고흐가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흐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우키요에에 아주 깊은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또 어떤 게 있느냐? 자, 중국에는 회관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상업 발달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회관은 명청대 상인들이 동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상인들이 회관에 모여갖고 그냥 딱딱한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와서 복을 빌기도 하고 관우를 왜 관우가 재물신이 된지 모르겠지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관우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좀 쉬어야 되니까 같이 공연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존인들도 자기네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아까 봤던 우키요에라든지 아니면 뭐 와카, 하이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의 전통 시인데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는 동호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존인들끼리 교류 수단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존인들이 지배층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인이고 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도 당시 뭐 시를 짓고 다도를 하는 고급 문화도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문화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와카라는 것도 일본의 전통적인 정형시고 하이쿠도 일본의 정통적인 정형시인데 뭐 이렇게 짧게 쓴 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민들이 모여서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시 서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학문 수준이 올라가니까 시 짓는 동호회도 모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민들은 돈 많은 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쿠란 말이야. 모여서 뭐 다도 우리가 다도 이러면 되게 고급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다도들이 이 에도 막부 시절에 이미 이 상인들, 존인들 사이에 퍼진 대중적인 취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민 문화가 한중일 모두에게 다양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뭐 시짓고 다도 이런 것들은 지배층들만의 문화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서민층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경제력이 늘어나고 학문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당시 서민 문화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